최근 중국은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긴 충전 시간 문제를 해결했다며 K배터리 산업에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으로 충전 시간을 10분의 1로 낮추는 엄청난 기염을 토해 자화자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술이 충전 시간을 줄이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낳아 정말 중국다운 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그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을 이기기 위한 무리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중국이 경악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전기차 충전 기술을 발표해 이것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국의 저가 배터리를 전 세계가 완전히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는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딱 하나의 큰 단점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충전 문제인데요. 여러 자동차 거인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보인 성과는 그저 고속 충전소를 많이 늘리는 것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며 다수의 중국 매체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한편으로는 현재 급부상 중인 K 배터리의 사망 선고를 내리며 자화자찬 중입니다. 중국의 배터리 충전 문제 해결 기술은 다름 아닌 배터리 교체였는데요. 얼핏 자동 세차기 같아 보이지만 전기차 배터리 교체 장비입니다. 작동 버튼을 누르면 바닥문이 열리며 기계 장비가 올라와 차량 하부에 장착된 배터리를 떼내며 분리한 배터리는 충전 보관소로 옮겨 미리 충전한 배터리를 가져와 차량에 다시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과정은 전자동으로 이루어져 사람이 하는 것이라곤 버튼을 누르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배터리 전체를 교체하는데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충전에 걸리는 시간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전기차를 더 빨리 상용화시켰다고 중국은 밝혔습니다. 교체 장비와 연결된 보관소에는 배터리팩 13개가 항상 충전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24시간 운영이 가능해 하루 최대 300대를 처리할 수 있다고 충전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받아본 중국 전기차 운전자는 배터리 교체 방식은 아주 편리합니다. 운전 경로만 잘 계획하면 내연기관 차량대와 다르지 않습니다라며 완전히 신기술이라며 극찬을 내뱉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니오, 지리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등이 이런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 모델을 내놨고 누적 판매량도 15만 대에 달하며 중국 정부가 베이징을 비롯한 11개 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자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까지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충전 문제를 해결했다며 앞으로 전 세계 도로에는 중국의 전기차가 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런 배터리 교환 방식은 일찍이 전기차 1인자인 테슬라가 먼저 내놓았는데 테슬라는 깔끔히 이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테슬라는 시험 운영을 위해 모델 S 소유주 200명을 초청하여 기술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당시 일론 머스크는 현재 중국의 배터리 교환 시간의 절반인 90초 안에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지만 2년 만에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대에 역행하기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핸드폰은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핸드폰 배터리 방식 변화를 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교환식은 전기차의 고유의 장점인 공간 효율을 저해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여러 핸드폰 기업들이 더 얇게 만들기 위해 일체형 배터리 방식을 취한 것과 비슷한데요. 핸드폰의 경우 내장형 배터리는 백패널이 하나만 들어가 2개의 백패널이 필요한 교체식 배터리보다 핸드폰을 더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차도 핸드폰과 같이 배터리 교환 장치를 위해 하부 프레임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배터리부에도 프레임이 따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내 공간이 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공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의 천장을 높인다면 전기차의 밸런스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주행에 불안정감을 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체식 배터리는 외부 오염물질이나 물의 유입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핸드폰도 일체형으로 만들어지면서 대부분의 핸드폰이 방수방진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교체식 배터리는 불필요한 틈을 만듭니다. 고도의 기술로 그 틈을 잘 막았을 수도 있겠지만 기계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켜 차체와 배터리 간 틈이 완벽하게 메워지지 않았다면 비 오는 날에 아주 큰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첨단 무기인 젠10 전투기조차 방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한 중국 방송에서 전투기 정비사는 전투기에 수분이 들어갈까봐 물청소는 못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전투기조차 방수가 안 되는데 전기차라고 방수가 잘 될 리가 만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돌려쓰는 배터리의 신뢰성입니다. 테슬라가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테슬라가 초대한 200명의 차주들 대부분은 내 배터리를 남에게 줘야 한다는 것과 남이 어떻게 쓴지 모르는 배터리를 받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모두가 돌려쓰는 배터리에 대한 인식은 차주들이 대충 쓰다 교체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의식이 결여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그래도 배터리 충전소의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만약 한 차주가 험하게 차를 몰아 일부 배터리가 손상을 입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인 충전소는 손상 입은 배터리를 고치거나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 충전소도 그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해 교체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으며 전기차의 장점인 낮은 운용비의 메리트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전자동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충전소를 24시간 동안 가동할 수 있어 300대의 자동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운전자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새벽에는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충전소가 이익을 내기 위해선 대략 하루에 200대의 차량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데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150대가 하루 최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각각의 전기차마다 다른 디자인과 다른 배터리를 사용하는 문제까지 더해 테슬라도 포기했죠. 전문가들은 중국의 충전 방식이 집안의 일을 잡기 위해 집 전체를 태우는 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주 원초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이 제시한 기술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한국은 현재 많은 전자기기에 적용되고 있는 무선 충전 방식을 제시한 것인데요. 한국의 무선 충전은 주차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고 주행 중에도 충전이 가능한 차세대 충전 방식입니다.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3종, 일본이 제안한 3종 등 6종의 국제 표준안에 대한 기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정차 중 무선 충전 기술은 일본이 표준안 3종을 제안하면서 국제 표준화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표준안은 출력 11kW 이하 무선 충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기술 성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11kW 무선 충전은 아파트 등에 설치된 완속 유선 충전기와 유사한 수준의 출력이며 일반 충전 방식이랑 별반 차이가 없으며 플러그만 꼽지 않았다는 것만 다릅니다. 반면 한국은 얼마 전 급속 충전기 수준의 50kW 이상 고출력 무선 충전 기술 국제 표준안을 IEC에 제안 혁신 기술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무선 충전 기술보다 약 5배나 빠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준안 명칭은 전기차 고출력 무선 충전 상호 운용성 및 안전성으로 카이스트 윤우열 교수가 제안했는데요. 표준안은 얼마 전 국제표준 제정 첫 관문인 신규 작업 과제 채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PMP는 기술위원회 투표 결과 정회원국 3분의 2 이상 찬성, 5개국 이상의 전문가 참여 등 2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50kW급 무선 충전이 상용화되면 1시간 만에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교차로 등에서 신호대기 중 약 1분만 충전해도 4에서 5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표원은 한국이 프로젝트팀 의장을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고 있어 우리 기술인 타원형 코일 방식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은 멈추지 않고 전기차 무선 충전에 또 다른 혁신 기술인 주행 중 충전 분야에서 국제표준안 2종을 제안, 이 분야 국제표준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표원은 전기차 무선 충전 국제표준화 회의를 개최해 한국 프로젝트팀이 제안한 주행 중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주행 중 무선 충전이 고정 노선을 순환 운행하는 버스 등에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주행 중에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 전기차 보급 확산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차 중 고출력 충전, 주행 중 충전 등의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기차 무선 충전 인프라에 대한 자동차 관련 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제표준을 선점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점하면 전 세계가 무선 충전 방식을 도입할 때 한국의 기술 사용료나 한국의 인프라 구축을 의뢰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의 전기차가 한국의 기술로 구동되길 바라며
멈추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K배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